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매입 채무 평균 상환 기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매입 채무 평균 상환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매입 채무 회전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 회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 이게 이제 활동성 비율 중에 하나인데, 뭐뭐뭐 회전율은 뭐뭐뭐 분의 매출액입니다. 자, 그래서 그 뭐뭐뭐가 뭐냐면 매입 채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매입 채무분의 매출액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물건을 외상으로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외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 만에 이제 갚아 나가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매입 채무가 100원이라고 하고요. 매출액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매입 채무 회전율은 10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외상으로 갖고 온 것을 1년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갚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외상으로 갖고 온 것을 갖다가 요거 갖다 이제 365로 나누게 되면 10회를 약 36.5일 되잖아요. 즉 36.5일 정도 만에 외상으로 갖고 온 것을 갚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입채무 회전율은 우리가 구해보면 방금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 괄호 안에 그 숫자들을 집어넣었었죠. 거기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1000원으로 나와 있고 매입채무는 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회라고 이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15번에서 물어본 것은 매입채무 평균 상환 기간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매입채무 평균 상환 기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매입채무 회전율 분의 그 다음에 365를 하시고 365는 이제 1년이 365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매입채무 회전율 10회라고 구했으니까 10회 365 예, 하니까 바로 36.5일이 나온 겁니다. 매입 채무가 발생한 후 현금으로 갚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일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상으로 갖고 와가지고 며칠 만에 이제 외상값을 갚아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36.5일 만에 이제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은요, 예, 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했네요. 자, 자기자본 순이익률은요,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 자기자본 순이익률 우리가 저기 ROE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자기자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났느냐라는 겁니다. 자기자본은 얼마인가요? 그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기자본은 400으로 나와 있고요. 순이익은 얼마냐면 240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했죠, 이거.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이제 6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 총자산 영업이익률입니다.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뭐냐면 총자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총자산은 재무상태표 자산 총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총자산은 예, 1000이 되고요. 100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얼마냐면은 예, 영업이익은 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단위를 생략하고 하는 겁니다. 단위를 생략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니까 그냥 1000, 200 이렇게 읽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천이 아니라 단위가 얼마가 됐나요? 어쨌든 이게 단위를 갖다가 생략하고 그냥 읽은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00이니까 이거는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예, 20%가 되겠죠.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볼게요. 영업주기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 영업주기를 우리가 구하려면요, 먼저, 영업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를 갖다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원재료나 부품들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재료를 매입해 왔는데, 이게 내 돈 가지고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돈을 현금 주고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또 많은 부분 또 외상으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외상으로 갖고 왔으면 이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으로 갖고 온 것을 우리는 이제 매입 채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우리는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원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중간에 이제 외상값도 갚아 나갔는데, 이제 드디어 물건을 만들었으니 물건을 판매해야죠. 그래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근데 제품을 판매할 때 내가, 돈을 그 자리에서 받고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외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으로 줬다면 외상값을 받아야 이제 영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 상환이라고 보도록, 매출 채권 상환이 아니라 회수라고 해야 되겠죠. 매출 채권 회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재료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매출채권 회수한 데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업주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영업주기. 그 다음에 그 원재료를 매입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매입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이 기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기까지 기간을 우리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했으면 이제 창고에 쌓이겠죠. 재고로.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내고 완제품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물건이 판매가 돼야지만 재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원재료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가 바로 재고 자산 보유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고 자산 보유 기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 채무를 상환합니다. 매입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현금이 나가는 거죠. 외상값을 갚는 거니까 어쨌든 현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현금 유출되는 시점이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이때는 현금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유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금 유입까지가 바로 현금 전환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전환 주기. 자, 그래서 요거 갖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18번에서 영업 주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는데, 자, 먼저 이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을 구해볼까요? 이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은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구했어요. 15번에서. 예. 15번에서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6.5일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했죠? 예, 15번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우리가 구해봐야 되냐면요.
예, 재고자산, 재고자산 보유기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보유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우리가 이제 8번에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했습니다. 8번에서 재고자산 회전율 구했죠? 예.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한 결과 얼마가 나왔냐면 5회가 나왔습니다. 5회.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5회인데 재고자산 평균 보유기간은 그러면 얼마겠느냐? 그러면 이 5회를 갖다가 365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3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재고로 가지고 있는 평균 기간이 바로 73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 보유기간은 73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이제 73일인데 매출채권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이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좀 구해봐야 되겠네요. 예. 자, 매출채권 회수기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매출채권 회수기간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 매입채무 상환기간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매출채권 회전율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매출채권 회전율. 자,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해보면 매출채권 회전율을 먼저 구하면 매출채권분의 회전율입니다. 그러면 매출채권은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거기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매출채권 100원이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아니라 매출채권분의 매출액이죠. 매출액. 예. 매출액. 자, 매출채권분의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10회입니다. 10회. 자, 그러면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얼마냐? 그건 바로 365 나누면 되겠죠. 365 10회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 예.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6.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업주기니까 영업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73일이고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이니까 73일과 30.5일을 합하면 영업주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73 더하기 36.5를 하게 되면 109.5일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9.5일. 자, 그 다음에 현금 전환주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전환주기. 자, 이제 요걸 지우고요. 현금 전환주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전환주기는 어디에 나오냐? 현금 전환주기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일단 영업주기가 며칠, 방금 전에 구했죠. 영업주기는 109.5일입니다. 그럼 109.5일에서 뭘 빼면 됩니까? 현금 전환주기 구하려면 바로 요걸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현금 전환주기는 109.5일에서 36.5일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73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전환주기는 73일.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을 보니까 KNOU가 속한 업종의 산업평균 비율은 다음과 같다. 산업평균 비율보다 우량한 KNOU의 재무 비율은 뭐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자, 보니까는 이자 보상 그 비율이 이제 400%
있네요. 예. 근데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산업 비율입니다. 산업 비율인데 이자 보상 비율은 4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KNOU라고 하는 기업의 그 비율이 얼마냐? 이자 보상 비율은 얼마죠? 이자 보상 비율은 우리가 14번에서 구했잖아요. 14번. 그래서 14번에서 구한 결과 200%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이 더 좋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당자 비율 볼까요? 당자 비율은 산업은 300%입니다. 근데 KNOU는 얼마입니까? 당자 비율은 어떻게 알죠? 우리 당자 비율은 이제 11번에서 또 구해봤어요. 11번. 그래서 11번이 이제 얼마로 구했냐면 200%입니다. 200%. 이게 또 산업이 더 좋네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산업이 80%입니다. 자, 그럼 부채 비율은 우리가 어디서 구했느냐? 부채 비율은 13번에서 구했습니다. 자, 부채 비율 얼마로 나왔었나요? 그때 150%가 나왔죠. 부채 비율은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산업 평균 비율은 얼마냐면은 자 10%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MO는 얼마겠느냐? 우리가 매출액 그 영업이익률을 구해 봤었나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구한 적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해 봐야 되겠네요. 구합시다. 그럼 매출액 영업이익률 얼마냐?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은요,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했느냐라는 거니까 매출액은 1,000원이고 영업이익은 2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20%가 됩니다. 20%.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느냐는 거니까 아무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거겠네요. 따라서 KNOU가 좋은 것은 우량한 것은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KNOU가 속한 업종의 활동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KNOU의 활동성은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문제랑 뭐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산업의 평균 비율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이제 4회가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회전율은 4회.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2회가 됩니다. 이게 산업인데, 이 KNO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재고자산 회전율이 얼마가 되냐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얼마였죠? 예, 우리가 구해 봤었나요? 재고자산 회전율 앞에서 우리가 구해 봤나요? 구했네요. 8번에. 예. 그래서 8번에 보니까 5회가 나왔습니다. 5회. 자, 그러면, 아무래도 5회니까 이게 더, KNOU가 더 좋네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회전율. 자, 비유동 자산 회전율 우리가 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비유동 자산 회전율은요, 비유동 자산분의 매출액입니다. 뭐뭐뭐 회전율은 뭐뭐뭐 분의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비유동 자산 회전율이니까 비유동 자산분의 매출액. 비유동 자산이 얼마인가요? 비유동 자산은 400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1000입니다. 따라서 2.5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2.5회. 2.5회. 이거는 이제 산업이 더 좋네요. 예.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자, 총자산 회전율은 우리가 산업은 2회인데 KNOU는 얼마냐?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분의 매출액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1000입니다. 매출액은 1000입니다. 따라서 1회가 됩니다. 1회. 1회. 자, 그러면 이건 산업이 더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적절치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번 보니까, 그 매출액에 비해서,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KNOU의 활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재고 자산 회전율을 갖다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뭐 매출액에 비해서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산업 평균보다 K노유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더 높잖아요. 즉 그보다 더 많이 회전이 잘 된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보면은 산업 평균보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으로 평균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과다한 재고를 보유했다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예,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2번인데요. 자, 22번. 자, 22번부터는요, 예,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또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